인텔 10세대 고성능 노트북이 발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저렴한 고성능 노트북인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L340의 분해와 분석, 업그레이드가 궁금하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반가워요, 다성의 아빠예요. 인텔 10세대 고성능 노트북이 나왔고 AMD 고성능 모델로 신제품이 곧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델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의 성능으로도 충분한 유저라면 굳이 10세대 가지 않고 가성비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i5 9300HF 모델로 구매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아직 사용하진 않았지만 가격과 성능만 고려한다면 최고의 영상 편집용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과 같은 경우는 발열 처리 능력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것 역시 가격을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35W 충전기로 여전히 무겁고 벽돌 같습니다. 휴대하기는 버거운 충전기죠. 이 제품 실물로 처음 봤는데 가격에 맞지 않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 파란색 로고가 촌스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디자인과 조화가 좋습니다. 키보드도 촌스러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노트북 전체적으로 파란색의 포인트가 잘 들어갔습니다. 보통 게이밍 노트북이 빨간색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파란색을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를 뒀고 노트북 자체에 차가운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량화는 되지 않았고 베젤도 넓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종합 리뷰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2.1kg이고 배터리를 포함하면 2.7kg으로 요즘 무리하게 경량화된 고성능 노트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사양과 가격을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전기와 본체를 같이 들고 다니면 어깨가 좀 아프긴 하겠죠. 바로 분해하겠습니다. 보급형 노트북답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를 다 풀고 틈을 벌려서 합판을 분해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고 플라스틱 합판 자체가 탄성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의 힘만 주면 어렵지 않게 분해 가능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틈을 벌립니다. 합판은 그냥 강화 플라스틱이고 내구성을 높여주는 롤 케이지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 튼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보이는 부분 위주로 분석하겠습니다. 투펜, 투 히트파이프로 가격에 알맞은 발열 처리 구조를 가졌습니다. 팬의 용량은 충분해 보이지만 이 큰 팬이 최대로 돌 때 꽤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 히트파이프는 아쉽지만 저는 이 구조를 예상했기 때문에 욕심을 조금 버리고 i5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i7 구매하시는 분들이 CPU 믿고 고사양 게임 장시간 돌리면 바로 불판됩니다. NVMe 256GB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4GB 온보드로 되어 있고 추가 슬롯 하나 지원합니다. 16GB를 넣으면 최대 20GB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적당히 8GB 하나 넣고 12GB로 만드는 것이 이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램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온보드 4GB가 사실 어이없는 부분이지만 이 노트북은 레노버의 보급형 브랜드인 아이디어 패드 라인입니다. 레노버는 고성능 노트북 라인인 리전을 가지고 있죠. 리전에서 온보드 4GB를 내놓으면 욕 엄청 먹을 일이지만 굳이 뻔한 보급형 라인인 아이디어 패드 구매하면서 온보드를 욕하는 것은 아이디어 패드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아이디어 패드 라인은 항상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디어 패드 자체가 낮은 가격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밍 노트북이 온보드 4GB인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소비자로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량화되지 않은 두껍고 무거운 노트북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2.5인치 규격의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이게 게임하시는 분들은 큰 장점은 아니죠.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게임 실행 파일을 SSD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이나 그 외 그래픽 작업하는 유저라면
내장 2.5인치 HDD가 편리합니다. 단순 자료 저장에서는 HDD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이 2.5인치 규격의 디스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노트북을 데스크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44W이지만 논 옵티머스 제품으로 배터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휴대성을 어느 정도 포기한 포지션의 노트북이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이 다음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 내구성은 저렴한 가격에 맞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원 부분만 얇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2W급의 그냥 그런 스피커가 2개 보입니다.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램과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배터리를 분해합니다. 램 가드는 그냥 위로 들면 들어집니다. 저는 FHD급의 영상 편집만 할 계획이기 때문에 4GB 하나 추가해서 8GB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은 8GB 추가해서 12GB 만들면 적당합니다. 2.5인치 규격의 디스크 확장에는 1TB의 HDD를 넣을 계획이었는데 남는 HDD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SSD를 추가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HDD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블만 잘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거했던 배터리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합판을 닫습니다. 결합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브 설치할 때 CPU 온도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의 최대 팬 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소음이었고 보통의 고성능 노트북의 소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편할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사용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설치 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노트북은 i5 9300HF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CPU와 논 옵티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 노트북이 지향하는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패드 보급형 저렴한 제품으로만 보기에는 특징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거치형 노트북의 완성형으로 봅니다. 거치형이라는 단어와 노트북이라는 단어는 사실 반대되는 의미를 가졌죠. 일반적으로 노트북이 필요한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는 맞지 않은 노트북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렴하다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구매했다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치형 노트북이라는 사용성이 맞는 이용자에게는 최고의 노트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리뷰에서 이 노트북의 방향성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어떤 분이 구매하면 좋은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